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 저 사진은 딱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죠. 그 위헌정당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고요. 자, 이게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이제 이런 혐의 적용이 됐던 거고 헌정사상 첫 위헌정당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정당 결정이었는데 이 참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저게 이제 이석기 의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안기부에서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여태껏 수많은 빨갱이를 조사해봤지만 네. 뭐 물론 시대의 흐름 때문에 네. 약간의 고분이나 공작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석기는 아니다. 이석기는 분명히 빨갱이다. 북한에서 북한도 갔다 왔고 그리고 공작금도 받아온 빨갱이이고 그리고 내란을 음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석기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9년형을 확정지었어요. 이석기한테. 근데 윤석열하고 이석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석기는 내란을 음모한 거고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거고요. 실천을 한 거고. 실천가고 행동가고.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윤석열은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눈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이석기보다는 훨씬 더 중형으로 처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 이 지금 사진에 지금 나온 사람들 그 저기 의원 5명이 전원 다 그 국회의원 그렇죠. 이제 의원들이 그렇죠. 정당 예산되니까 배지를 다 잃었죠. 다 잃었죠. 근데 그때 이제 방금 태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 음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어떤 상황이 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헌법을 위헌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위협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기부의 주장은 있었으나 근거하고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재판 나중에 재판 다시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이 사진과 이 스토리를 이제 왜 꺼내냐 그러면 불과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꺼낸 이유는 지금 이 잣대를 국민의힘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국민의힘은 바로 내란을 일으킨 자를 옹호하고 나섰고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그걸 등을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공조를 했죠. 특히 추경호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하고 같이 내통을 하면서 표결을 못하게끔 그 자기 의원들을 묶어놨었고요. 근데 그랬다면은 이거는 내란을 다 같이 내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때 표결에 임하지 않고 계엄을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범죄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뭐 그만두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날 그 윤석열 내란 수계죠. 우두머리하고 서로 교신했다라는 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이제 204표가 그 찬성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적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야당의 탄핵 소추안에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국힘의원들이 좀 동요를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그 원내대표를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집어넣어서 공범으로 표현한 것 여기서 약간 좀 반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상보다 적은 20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표 만들었던 그 의원들은 친한파겠죠. 그 의원들은 추경호가 들어간 거에 대한 일종의 갈등 뭐 이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바로 앞에 자기네들이 따랐던 원내 총사령탑이었는데 내란 공범으로 탄핵 소추안에 적시가 되니까 거기서 좀 반발 심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들 나누신 것처럼 내란을 동조했으면 저건 내란의 힘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민들 간에 정당 해산 청구 청원 운동이 지금 벌어져서요.
지금 상당히 서명 운동이 막 일어나서 제가 엊그저께 확인했을 때 한 25만 30만 명 계속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더 나쁜 거는 뭐냐면요. 내란에 동조를 했으면서 반성을 안 하고 그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그 당 자체가 해체가 됐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 통진당을 지금 옹호하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평등하게 그 법 적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을 해체할 때 그 이석기 의원이 그 지하혁명 조직 그 RO죠. 그 RO를 운영하면서 그 유사시에 그 유사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뭐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이유인데 그 이제 이 당을 해체한 이유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의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그 강령이 그렇게 했었고 뭐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검찰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소장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뭘 다 발하겠습니까? 그 다 알짜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던져 올렸을 텐데. 그리고 저 그때 더 당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석기가 RO 모임을 갖고 이석기 당원들하고 어디 뭐 지하 조직에 모여서 뭐 내란을 음모하고 핵착하고 했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왜 당이 없어져야 되느냐?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저기 국회의원들이나 저 당직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헌재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다 바로 이제 법 적용이 가능한 건데 음모자와 현행범이라고 또 이제 지시를 해주셨네요. 그 지금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면서 그 내란을 논의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 해산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때 정부 측을 이제 대표해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던 게 황교안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부정선거 맞습니다. 외치고 있는 맞습니다. 이상한 그 사람이 부정선거 원조죠. 그렇죠. 원조죠. 그때 또 그리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저기 안기부나 이런 쪽에서 그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이석기를 굉장히 악마화했어요. 아주 심상을 달달달달 털어가지고 그 완전히 빨갱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석기를.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의당에서 걱정을 했는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정의당은 지금 소멸됐고 지금 통진당의 어떤 그 정당의 혼을 이어받은 게 지금 진보당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재현 의원이 그때 빠지 잃었죠. 지금 진보당 대표가 됐고 저 이정희 대표 보이고 이상규 의원도 보이고 좀 그러네요. 참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통진당 진짜요? 해산 명령 이게 나왔는데 국힘은 지금 통진당에 비하면 저건 내란 음모가 아니라 이거 음모고 이건 실행이잖아요. 내란 동조당이고 내란 수계를 탄핵시키자고 했는데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83명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지난 11월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제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인 만큼 2014년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 이게 국민의힘 해체 작업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현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차제에 이거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심판은 헌재 심판대로 가되 정당 해산 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아니, 그 통진당의 잣대에다 대고 국힘을 대면요, 국힘은 당연히 해체돼야 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그런 국민의힘 말고 진짜 국민의힘으로 내란의 힘당을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도 지금 이제 진행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때 통진당 해체할 때 저 해체 그 시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빨리 엄청 전광석화 70년대 그러니까 무슨 재판하듯이 빨리 재판했고요. 무슨 뭐 군사법원 재판하듯이 그냥 막 다다다다 갔죠. 이석기한테 반론권을 거의 안 줬어요. 이석기가 출판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출판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통진당 애들이 인쇄물을 밀어줘서 걔가 돈 번 것처럼 또 악마시키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죠. 뭐.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 검찰도 사실 해체 수순을 겪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검찰도 해체 수준을 겪어서 기소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이런 잣대들 들이대는 그 황교안이라든가 그 공안검사들이 했던 그 행적들이 사실은 비단 그때뿐 아니라 그 전으로 가면 더 악랄하고 그렇죠. 제가 윤석열이 이제 탄핵 통과되고 탄핵 소추안이 그리고 이제 칼럼처럼 기사를 썼는데 윤석열의 몰락은 예고된 이제 파국이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잠시 뒤에 대구에서 대구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 참가자들이 지난 9일날 오전에 대구 수성구 범호동 국민의힘 대구 경북 당사 앞에서 탄핵 표결 거부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이제 탄핵 표결 거부한 대구 경북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바닥에 던진 뒤 이제 밟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호도 있고 뭐 윤재옥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김대식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이 사진들 이 대구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 서문시장의 그 윤석열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이제 부끄럽다고 막 끌어내리기 시작했고요. 대구도 굉장했더만요. 탄핵 촉구 집회가 대구 민심도 예전에 대구 같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믿었던 성지인데 거기가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 윤석열이가 처음과 끝을 하던 데 아닙니까? 서문시장. 그 이제 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그 지난 14일에 저기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때 이제 대구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 그 공평로 동숭로하고 같이 이어져 있는 공평로에서 그때 그 영상을 이제 보내온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만. 그때 탄핵 때 순간. 이게 대구 모습입니다. 이 대구에서 이때 그 참가자가 보니까 그 거리에 한 10만 정도가 운집을 했답니다. 대구도 상당했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대구 거리에 그 10만 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나오고 해가지고 저게 대구 맞나 싶을 정도인데 대구 민심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느낌이 와요. 우리 그날 여의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석 3배 가 그리고 잠시 민주당 의석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묘한 안도의 미소와 함께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그리고서 204 했을 때 여의도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 무슨 헬기 소리보다 더 컸다고 그래요. 그날 우리 저기 함성 소리가 일제히 터지는데 여의도 그 소통관 있잖아요. 기자회견장 있고 뭐 이런데 거기까지 이 함성이 그냥
너무 크게 들려갖고 네. 그 안에서도 여의도 난리 났구나. 네네네. 대구도 만만치 않았네요. 그날 저희 제일 전파사에서도 그 현장에서 목소리 담기 위해 가지고 다 출동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두 분 방송 찾다가 네. 아예 포기하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여의도역에서 그까지 걸어가는데 우리 40분 걸렸어요. 걸어 100m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100m는 더 되죠. 100m.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네. 야, 많은 운집회에 있는 그 사람들 뭉클하고요. 예, 뭉클하고 그리고 찡해갖고 주변에 또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음식 나눠주시는 분들 많았고 우리 전파사에서도 호두 과자 이제 준비해 가가지고 집회 참가자 복호두 아니 이 정도로 나눠드리고, 전 국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축제의 날 그 반대표를 던진 저들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많았죠. 그렇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돼서 지금 헌재에 가 있는데도 국회 상임위에서 하는 거 보세요. 그 김석기 의원 경주에 살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왜 내란이냐고 아직도 그렇게 옹호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각국 외신들한테 입장문을 내보내는데 이게 무슨 윤석열의 담아 있었잖아요. 자기 궤변 미친놈의 궤변 같은 황당한 논리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국회 경고 주려고 했다라는 아니 계엄이 장난입니까 윤석열 씨? 뭘 씨를 붙여요. 겁 한번 주려고 그랬. 그거를 근데 또 외무부가 외무부가 그걸 또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왜 언론사에 보도 설명 자료 보내잖아요. 아니 외교부 정신이 있습니까? 이 정말 미친 부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참에 저는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왜 뉴라이트, 외라이트라고 할 때 아마 정권이 한번 바뀌면 정말 속된 말로 반민특위 시즌 2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70년 묵은 이 때를 한번 해서 코리아를 청소뿐만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리셋 코리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 곳곳에 암약해 있는 이런 점조직 그들이야말로 정말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그럼요.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 진영이라고 우기면서 방금 말씀하신 외라이트 그리고 극우 유튜버에 매몰된 정신병자 10% 집단. 이 정신. 근데 윤석열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좌파 유튜버 척결하고 사회 곳곳에 있는 빨갱이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했다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을 떠나서 범죄자와 일반 국민의 대결이고. 이건 악의 축이라고 해도 이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땅바닥에 밟히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 왜 그런지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멘탈은 왜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심리 분석학자들이 전부 분석을 하고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분석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정신분석 심리학자들하고 똑같이 이거는 거의 정신과 치료가 아주 급한 그래서 감옥이 아닌 정신병동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유튜브를 한번 봤지만 이봉규 TV라든가 고성국 TV라든가 신의 한수라든가 극우 유튜브 채널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거기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은 걸로 뺏겼고 아까 서문시장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서문시장 가면 오프라인에서 막 윤석열하고 환호해 주니까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 자기 세계에 매몰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겨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알고 보면 불쌍한 인간인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올해는 안 했지만 2년 반밖에 못 했지만 2년 반 동안 광주나 전라도 근처에 시장 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자기가 대구 대통령도 그러니까 아니고 정 씨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 씨는 유튜브에 매몰돼서 거기에서 지령을 받고 그게 진리인 양 생각하고 네. 그게 이제 온라인 가상 현실 속에 혼자 빠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현장은 나와봐야 반겨주는 데가 없으니까 네, 그 서문시장 가면 네. 시장 상인들하고 대구 일부 시민들 저런 사람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 윤석열 왔다라고 네, 하니까 네, 오 이거 오프라인에서도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구 가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위로를 삼은 거죠. 대구 국회의원 전석을 석권했잖아요. 대구가. 그러니까 다 자기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정신이 이제 좀 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좀 분열이 돼 있는 사실상 그 정신 분열 상태로 현실 세계에서 자기를 욕하는 걸 도저히 그 참을 수가 없으니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 막 그 보수 극우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틈바구니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찾고 그렇죠. 이제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술 마시고 또 거기 들어가고. 네. 이거 혹시 뭐 보시는 구독자 중에 뭐 대구나 경북 사시는 구독자분 계시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그 대구에서도 좀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 봤잖아요. 네. 그렇게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원하는 대구 시민이 상당히 많았기 그렇게.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의 실체를 대구 시민들도 네. 좀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네네. 다음 선거에서는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대구가 원래 야도예요. 그럼요. 야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여당 뭐 완전히 앞마당처럼 됐는데 일제 항거했던 것도 대구였고요. 그럼요. 학생운동도 대구 학생 의거 운동이 일제 시대 때 맞습니다. 뭐 독립운동도 거기가 먼저 하고 그랬죠. 군인 대통령 연속으로 한 세 정도 나오다 보니까 박근혜까지 나와주니까 박근혜까지 해가지고 뭐 그 안방이 돼버렸어요. 안방놀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고 진짜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같이 이렇게 쌍날개를 하듯이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